검수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에 여당의 강한 지지는 필수적입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어느 정도의 수위와 방향의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인데,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물론 여권 전체 지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출신인 김태훈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단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 하는 건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를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21일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골프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대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운동이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을 유념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민주당 민형대 의원은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6일 전남 지역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이 자리엔 대기업 임원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 의원은 국감기간인 지난 13일에도 지역구가 있는 광주에서 지인과 골프를 쳤고, 이번 주말에도 모임을 추진하다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모으던 시기와 맞물려 당원들의 비판도 잇따랐고, 결국 이재명 대표가 엄중 경고와 함께 당 윤리심판원 조사를 지시하자 민 의원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육군 소장 출신 국방위원 강선영 의원이 피감기관인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모좌진과 골프를 치다 직원들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키자 항의하며 언쟁을 벌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겁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의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러 간 거라며 대래 피감기관이 언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을 대상으로 언론을 통한 음해행위를 하는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조직적 저항으로 생각됩니다. 골프 때문에 입방아에 오르는 정치인들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엔 국민의힘 정운천 전 의원이 국감장에서 휴대전화로 골프 약속을 잡다가 비판받았고, 지난해엔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쳤다가 당에서 징계받았습니다. 운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때와 지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라 돈을 부정하게 쓰인 경우가 있으면 일일이 적발에 환수하고 적발에게 몇 배씩 제재 부과금도 부과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권익위가 적발할 때마다 발표한 환수액은 실제로 국고로 되돌아온 돈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거둔 돈은 얼마인지 이준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협회와 민간업체 등에서 모두 127억 원을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를 찾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매기는 겁니다. 권익위는 해마다 기관들의 이행 실태 점검을 해서 얼마나 환수했는지 정리에 꾸준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개인의 부당한 이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런데 이처럼 매번 환수액이라고 공개한 금액이 국고로는 실제 액수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환수를 해야 한다고 기관에 통보하면 환수 결정액을 환수액이라고 발표해온 겁니다. 실제 거둔 금액은 얼마일까?
그런데 담당 부처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익위에서 환수 결정을 내릴 경우 실제 환수는 부정 청구가 일어난 각 부처에서 소송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권익위 차원에서 단 한 차례도 실제 징수액을 추적해 확인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실제 환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환수액의 최대 30%만큼 주는 보상금 지급액을 통해 그동안 얼마나 실제 환수가 이루어졌을지 따져봤습니다. 법 시행 4년 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6억 원. 거꾸로 계산하면 실제 환수액은 많아야 53억 6천만 원 수준이라 부과된 4,360억여 원과 비교하면 1.2%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환수가 되었지만 권익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해 보상금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스폰트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는 부정 청구된 금액들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권익위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는 실제 환수액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불복 절차나 체납 절차가 이어져 실제 환수와 징수까지는 오래 걸려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앞으로는 실제 거둔 금액을 정기 실태 점검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권익위는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보상금을 환수의 20%에서 최고 30%로 높였습니다. 실제 환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내일 주식회사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넷플릭스나 구글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축소 행태도 문제지만 세무조사 때 과세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행 강제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지난 2020년 매출 3,154억 원에 영업이익 88억 원을 공시했습니다. 낸 법인세는 21억 7천만 원, 수수료 3,204억 원을 본사에 내고 회원권을 사서 한국 이용자들에게 배급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높고 수익도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듬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불복소송에서 조세심판원은 20억 원만 인정했고 나머지 780억 원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5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기업들도 지금 5번 정도 돼요. 구글 코리아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지난해 매출 3,600억 원, 법인세 155억 원 납부를 공시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매출의 4에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수료 한 매출 12조 정도의 법인세 적어도 6천억 원은 납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국세청 국감에서는 이처럼 빅테크 등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가 화두가 됐습니다. 문제는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2건 6,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4년 전보다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 줄었습니다. 국내에 자료가 없다며 92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에만 회사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서 국세청이 과세의 흥결을 부각시켜서 결국 국세청이 패소한 사례인데요. 최대한 버티자. 그리고 여차하면 과태료 몇천만만 내면 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상국 부총리는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권이 추가 배분돼야 한다며 그 방법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약관 가운데 79개 조항이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48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또 고객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상관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또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을 담고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초등학생까지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똑바로 앉아. SNS에 바카라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많은 동영상이 검색됩니다. 도박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댓글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소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 인증 절차조차 없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빠집니다. 4년 전만 해도 스포츠 토토나 게임의 비중이 높았지만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던 시기를 거치며 온라인 카지노 불법 도박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해도 지난해 1년 적발 건수보다 더 늘어 1,500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 도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고 판돈이 50만 원 미만이면 훈방이지만 판돈이 5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입건되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5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만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 소년도 올해만 45명이나 적발됐습니다. 불법 도박에 빠진 아이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 등 제2, 제3의 범죄도 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청소년 도박 범정부 대응팀을 꾸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흡연, 마약과는 달리 도박은 예방교육이 필수가 아닙니다. 가장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게 예방교육이 어쨌든 학교장 재량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도박교육이 의무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수나 방법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범죄도 성행하는 등 청소년 도박의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과 단속, 재활 치료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행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서울을 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해 관련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가 지난해 4,7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2년 3,686건보다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예배나 성가합창 대회 등을 운영하는 건 종교의 자유침해로 볼 수 있다는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센터는 각종 학내 행사 동원으로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 한 사립고 재학생이 낸 구제 신청을 조사한 결과 학급 경건회와 성가 경연대회가 학생의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이런 사실을 안내 자료들을 통해 미리 알렸다며 단체 생활에서 일일이 설립권을 주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불법 유기 학생의 대가를 있으면 부서의 자식을 조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짐을 옮길 때 계단이나 진입방지 돌을 마주하면 이동이 불편하죠.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 가능한 비행카트를 개발해 편리한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계단을 바쁘게 뛰어오릅니다. 끌차를 이용해 먼 거리는 이동하지만 옮기는 건 직접 들고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건을 올릴 수 있는 팔레트 하단에 멀티로터 드론을 배치해 바퀴 없이 물건을 싣고 운송할 수 있는 팔레트론을 개발했습니다. 팔레트론은 조종기로 작동하거나 자율주행 알고리즘으로 비행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사람이 힘을 주는 방향대로도 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했는데 사람이 드론에 힘을 가하면 그 의도를 읽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팔레트론은 사람이 가하는 힘과 화물의 중량을 구분할 수 있는 힘 추정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제어기라는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이 탑재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람의 힘의 방향을 따라서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최대 3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고 계단이나 푹신한 매트처럼 흔들림이 많은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론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방향을 바꾸는 반면 이번에 개발한 플랫드론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도 평행을 유지하며 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드론 프로펠러를 내부에 숨겨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화물 운송 드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에어택시 분야에서 승객을 수송할 때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드론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팔레트론이 평행 방향 전환이 가능한 만큼 로봇화를 추가해 동학이나 풍력 발전기 검사 등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전남 장흥군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장강기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장흥군은 먼저 회진면 신상리에 있는 한강 작가 부친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사들여 부녀의 문학자료와 콘텐츠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승원 작가의 작업실 앞에 여다지 해변의 12 산책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앞 해수욕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은 한강 부녀가 기념문학관 조성에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국립서울현충원 주변부를 비롯한 20만 제곱미터 부지를 나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바꾸는 내용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취지로 현충원 주변부 등 5개 지역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규모는 20만 제곱미터에서 바뀔 수 있다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정체 길이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정체가 있다면 바로 충청권인 당진 일대인데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서울 쪽으로 가신다면 서해대교 건널 때까지는 충분한 여유 시간이 필요하겠고, 한편 지금은 50번 영동선 상황이 많이 무난해서 인천 쪽으로 여주와 양재 일대에서 짧게 주춤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울변인 이동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설악에서 막혔다가 다시 한번 서종을 시작으로 화도까지 13km 구간 길게 막히고 있고요. 종점을 앞두고도 덕소 3패부터 차 간격 바짝 좁힙니다. 다행히 52번 광주 원주선 경기도 광주 쪽으로 성원주 나들목 지나기는 괜찮지만 이후로 동곤지암과 흥천입구 지날 때는 여유 시간 보셔야겠고요. 충청권 안쪽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을 앞두고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1번 경부고속도로도 불편합니다. 서울 쪽으로 옥산과 청주 휴게소 사이로 7km 구간 차간격을 좁히고요. 이후로는 다행히 쭉 수월했다가 양재부터 반포까지 6km 구간 밀립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15번 서울고속도로 사이쪽으로는 당진 지나기가 가장 힘들어서요. 서울에서 건널
시간 두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은 이 같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 같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같아는 다름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 같아. 당하기만 하는데요. 정신 차려야죠. 한점을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대출아, 수고, 걱정해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가 해냅니다. 한종문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참기 힘드실걸요. 잡아서 당기는 스트레칭의 쾌감.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파라오네오. 휴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은 오늘 아침 어제보다 5도 낮은 10.5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한낮은 지금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도 19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체감상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만큼 외출 시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경북 중남부 내륙, 제주도는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동해안은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풍과 높은 물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동해상과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제주도와 전남 진도는 폭풍의 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 지역은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고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대전 19도,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휴일 뉴스 와이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이킨을 만나면 매일 아침 축제다. 생약 성분으로 부드럽게, 양약 성분으로 빠르게, 변비, 호흡뿐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자 마셔요 바이오텍. 물만 바꿨을 뿐인데 소화기약, 위산바닥, 만성설사, 위장 내 위산 발효까지 개선된다고? 당연하지. 정수는 물론 알칼리 이온수까지. 바이오텍. 지금 지구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데 같이 갈래? 뉴 스페이스 시대 경남 사천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우주 대서사시 글로벌 우주정부구루의 도약 사천 에어쇼와 함께 화려하게 비상합니다. 2024 사천 에어쇼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국밥을 만들기 위해 오로지 장인 정신으로 만듭니다. 목촌 돼지국밥 한 그릇이면 힘이 납니다. 목촌만의 자부심으로 돼지국밥의 역사를 만들어갈 가맹주님을 모십니다. 목촌 돼지국밥 가맹주님이 080-630-3122. 스마트 엠셀은 혈액 및 골수로부터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하는 세포용 원심 분리기로서 안전한 의료기기 시스템입니다. 미라셀. 세포는 빠르게 분열합니다. 80일이면 온몸의 세포가 바뀔 정도로. 그러면 암세포는 어떨까요? 더 빠르게, 더 끈질기게 암세포는 증식합니다. 암과의 싸움, 곧
시간과의 싸움. 그래서 암보험은 더 빨라야만 합니다. 라이나는 1일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는 물론 암세포만 파괴하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든든하게, 이 모든 보장을 그 이름 그대로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 제공. 라이나가 만든 암보험의 혁신. 정말 첫날부터 보장 가능한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566-068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 드시고 운전대를 잡진 않으시겠죠? 2588 소연이와 2588 앱 설치가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박소현 대리운전 2588. 새로운 역사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가 있다. 개항의 시작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문화를 꽃피운 도시에서 문화가 일상인 도시로, K-바이오 혁신 도시에서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 Always 인천. 그 어디에도 없던 지금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ICT가 융합된 글로벌 혁신 기술 플랫폼